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업계의 피해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급감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어물만 때 아닌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방사능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한산합니다.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며 수산물을 찾는 손님 발길이 줄었습니다. 꽃게 금어기가 지난주 풀리며 주말 사이 손님이 몰리긴 했지만 다시금 뜸해진 손님에 상인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앞으로도 걱정이 많죠.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목 장사 망한 거죠. 국내 바다의 방사능 농도엔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손님들은 지갑 열기가 망설여집니다. 걱정이죠. 이상이 없는지. 돌아서 우리나라는 1년 후에 이렇게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1년 후에가 아니라 당장 걱정되고. 반대로 인근 건어물 가게는 최근 며칠 사이 매출이 50%가량 뛰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전에 만들어진 멸치와 다시마 등 건어물을 미리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염수 때문에요. 미리 준비들을 하셔서 물건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더 오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 건수를 연말까지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2배 이상 건수를 늘려서 지금 검사할 계획이고요. 매주 1회 이상 시장에 나와서 수거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 감시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공개할 방침입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학교 급식에 대해선 대전시 교육청이 분기별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가운데 충남도 교육청은 검사 건수를 내년부턴 3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120여 건으로 작년 대비 6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투사들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충청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홍범도 장군은 조국을 위해 타국만리를 떠돌며 독립운동을 이끈 영웅이라며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관련해선 기념사업회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김좌진 장군의 고향인 홍성군 의회도 장군의 흉상 철거는 말이 안 된다며 주민들과 함께 육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선 광복회 대전지부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독립전쟁 역사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흉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가 수년간 페놀이 포함된 폐수 수백만 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산 지역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충남도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놀 폐수 유출 의혹 사건은 지난 2021년 내부자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시작됐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이 섞인 폐수를 계열사로 보내 재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오일뱅크가 당초 페놀이 없는 공정수를 하루 900톤 이송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페놀이 함유된 걸 확인하고 배관들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공정수가 현대OCI로 재이용되는데 거기에 페놀이 함유되어 있다는 신고를 제보를 받고 관련 배관들을 전부 폐쇄 조치하고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 계열사로 폐수를 146만 톤, 대기 중에 130만 톤을 배출시킨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적발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미 2016년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졌는데 당시 감독청인 충남도는 내부 제보를 받고서야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점검 때는 업체 측이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만약 내부 제보가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상당 기간 묻힐 뻔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충남도가 가진 석유화학의 인허가와 단속권 모두 지난해 환경부로 이관돼 단속망이 더 느슨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감시가 되려면은 수시로 들어가서 그거를 감시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된 것이죠. 서산시는 지역의 특수 환경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관리 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주민과 지자체의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산시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방 분권에 맞게 그 권한들을 자치단체 좀 이양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환경 권한을 가지고.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이 실제 외부로 나간 건 없다며 기소 내용을 반박했지만 지역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원지검 서산지청은 태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한국 서부발전 소속 간부 58살 A씨와 민간기업 임원 39살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기업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대금 8억 3,600만 원을 유용해 나눠 갖고 인허가 없이 서부발전을 민간기업에 채무 연대 보증자로 내세우는 등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 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고 기업들로부터 2년여간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을 상대로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했던 전 부여군의원의 아내 A씨가 지난 26일 대전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주간 잠적했으며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58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남편이었던 부여군의원 B씨는 아내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군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현실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선거구 증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144만 5천여 명, 광주보다 인구가 1만 5천 명 더 많지만 국회의원 배정 의석수는 한 석이 적은 7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17대 총선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 6,500여 명으로 6대 광역시 선거구 평균 인구 19만 6,600여 명보다 많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선거구 증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대전시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불균형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된다며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합심한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 전체 국회의원과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시민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그동안 오래도록 감수해왔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서구를 현행 갑과 을에서 갑을 병으로 나눠 의석수를 총 8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략적인 행정구역 개편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유성구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한쪽에 선거구를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대전시의회도 지난달 지역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이번만큼은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배준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 리그에 소속된 스토크시티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대전에 합류한 배준호는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16경기 2골을 기록했고 U20 월드컵 4강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유럽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배준호는 출국 전 인터뷰에서 뛸 수 있는 구단으로 바로 가길 원했고 데뷔 시즌에서 10개 이상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가 지난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사업 설명회까지 진행했다며 이는 대전시가 구성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열린 보문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민간 제한 공모 설명회장을 점거해 반대 시위를 벌인 끝에 설명회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신도심 중심 상권에 소형 숙박시설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숙박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당초 주민들 반발을 샀던 주거지역 옆 중심 상권은 제외됐지만 주민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신도심 중심 상권 지역인 나성동과 어진동에 30호실 미만인 소형 호텔과 호스텔 입점을 추진합니다. 숙박시설 확충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세종시 방문객 규모가 손꼽혔습니다. 최근 4년간 숙박시설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나간 세종시 방문자가 17만여 명에 이르는 데다 오는 2025년과 27년 국제행사가 연이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따른 출장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예측입니다. 현재 세종 신도시 내 숙박시설은 700여 곳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공사 중인 곳과 읍면 지역을 포함해도 2,700여 곳으로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세종시 설명입니다. 또 세종시는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존 상가 건물의 용도를 숙박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 해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어진동 호수공원 인근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 8필지가 대상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초 예상지로 손꼽히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나성동 먹자골목 인근은 입지 기준에서 벗어나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법, 편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과 다른 생활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거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텔이 영업하는 방식, 그리고 모텔이 중상층부에 들어왔을 때 위락 시설에 들어올 법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종시는 숙박시설의 편법과 위법 운영을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 등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고 다른 신도심으로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일인 다음 달 4일 전국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충청권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개인 SNS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며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상처를 응시하지 않고 아물게 할 수는 없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손을 맞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전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전국 교사 8만여 명이 예고한 연가투쟁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리 기간이 늘어나고 가해 학생의 전학도 즉시 이루어집니다.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에 따라 학폭 가해자 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되고 가해 학생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감,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즉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새 지침이 학교폭력이 발생해 금요일에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됐을 경우 3일이 지나 월요일이면 분리가 해제되는 문제점과
강제 전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시와 자치구에서 발주, 허가한 사업장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산업단지 등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5일까지 하반기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레미콘과 철근 등 주요 자재 품질 시험 실시 여부와 KS 제품 사용 등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관청과 발주기관에 통보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